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경쟁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미국 마이크론 얘기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 2, 3년 뒤에는 가장 큰 경쟁사가 마이크론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삼성보다 기술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반면에 저는 그보다 훨씬 먼저 일어날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2, 3년 뒤에 메모리 산업에서 그 메모리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메모리는 무엇일까요? 반도체니까 엄청난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메모리는 조금씩 쌀이나 철강, 시멘트 같은 산업으로 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품질 차이보다는 누가 더 싸게 또 누가 더 많이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이 메모리를 100원에 팔고 있는데 중국이 메모리를 80원에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삼성 제품이 더 좋으니까 혹은 삼성 제품의 기술이 더 좋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아요. 노트북 회사라든가 가전회사 그리고 서버 회사들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능이 조금 부족하고 기술이 딸려도 충분히 쓸만하면 되는데 그 순간부터 시장 가격이 내려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삼성도 가격을 같이 낮출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의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가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은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잖아요. 이익이 줄어들면 투자를 줄여야 되고 또 연구개발도 줄여야 되고 공장도 천천히 지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중국은 반도체를 하나의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업이 적자를 보더라도 국가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목표가 당장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차지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이 처음부터 삼성을 이기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돈이 적게 남는 시장부터 하나씩 잠식해 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노트북이라든가 PC, 저가 서버, 그리고 가전제품 혹은 보급형 스마트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시장은 별거 아니라고 여기기 쉽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공장 경험이 쌓이고 기술자가 성장하잖아요. 협력 업체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저가 시장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실력을 키우는 그 일종의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이쯤에서 자동차 산업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20년 전에 중국 자동차를 누가 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차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절대 안 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은 중국 전기차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자 관세까지 올리며 대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싼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싼 제품을 많이 만들면서 기술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메모리도 완전히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을 키우고 그 시장을 발판으로 기술을 끌어올리는 전략은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메모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AI 반도체와 함께하는 함께 동작하는 메모리,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메모리, 이런 시장에서 계속 앞서 있어야 됩니다. 즉,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도체를 기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도체가 기술 산업임에도 동시에 정치 산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늦추려고 하잖아요. 중국은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요. 유럽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반도체는 누가 더 잘 만드느냐보다는 누가 공급망을 지배하고 누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누가 기술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회사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메모리 산업을 볼 때 한 가지 질문을 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누가 세계 최고의 메모리를 만드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메모리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 AI 시대에 꼭 필요한 메모리를 누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앞으로 승자는 이 두 질문의 답을 가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 3년이 삼성전자에게도, 하이닉스에게도, 중국 반도체에게도,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그 삼성과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와 중국 기업의 경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공장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주가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볼 때는 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은 다음 분기에 얼마를 벌까가 아니라 그 5년 뒤에도 혹은 뭐 짧게는 2, 3년 뒤에도 메모리 산업의 가격을 결정하는 회사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이 앞으로 삼전닉스 투자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새로운 관점을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국은 정말 메모리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기술의 벽은 넘지 못할까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